안녕하십니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경제 협력을 넘어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바로 이 정서적인 유대.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행사에 참석해 문화 교류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류가 시작된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K-뷰티가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세안 시장을 발판으로 세계로 도약한 한류는 영화, 영상과 음악, 음식 문화 등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해 아시아 동쪽 나라의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K컬처의 자신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6%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K컬처에서 아시안 컬처로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한국은 1990년대 시작된 한류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는 패션과 음식 등 한류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부대 행사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의 상품이 아시안 쪽에서 상당히 지금 붐을 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한국과 한 아시안 여러 개국과 MOU를 맺어가지고 세계로 팔이 못지않는 그런 기지를 마련하고자.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모인 이번 행사는 한류의 위상, K컬처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물류의 심장인 부산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두 정상이 부산 북항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부산항 개발 전략이 아세안으로까지 수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응우엔 수언푹 베트남 총리가 부산항 북항을 찾았습니다. 배를 타고 북항 일대와 재개발 현장을 살펴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응우엔 총리는 부산항의 물동량과 성장 전략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Như vậy cái tàu trọng tải lớn nhất từ bao nhiêu? 200.000 tấn không? 세계에서 제일 큰 배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성장을 위해 항만 인프라 확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부산항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의 강점은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환적 경쟁력. 실제 해양수산부도 베트남 당국과 현지 4개 항만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응우엔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개발 논의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도 배를 타고 북항 일대를 시찰했습니다. 부산항의 신속한 물류 수송 시스템과 기술이 조만간 라오스에겐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메콩강을 이용한 내륙항 개발과 베트남과의 공동 항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ồm thương sàng ông thả ưa trong Việt Nam thì nên nó khả cho sungเจ้าหน้าที่หรือว่าพนักงานขันสูงหรือว่ารัฐมนตรีมาพบกับท่านรัฐมนตรี 베트남, 라오스 두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부산항의 뛰어난 운영 노하우가 이들 국가에도 접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10개 나라의 정상과 수행단이 집결한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사 준비단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첫날부터 행사장 내 외부에서는 크고 작은 혼선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백스코 행사장. 부대 행사 출입 등록을 하려는 줄이 끝없이 이어져 행사장을 한 바퀴 돌 정도입니다. 갑작스레 등록 데스크가 협소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더디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또 바이어들이 왔는지 또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도 쭉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여튼 2시간씩 서서 비표를 받는 건 뭐가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주최 측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등록 데스크를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게 한 10여 대가 있었어요. 임시가 되려고 저 행사 끝날 때까지 갑자기 구성화돼서 일정 변경을 하시니까. 허술한 행사 운영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불편은 결국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참가자들의 몫입니다. 행사장 외곽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과 달리 교통 통제는 부분적으로 이어졌지만 오전부터 통행에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간대와는 상관없는 오후 시간인데요. 행사장 주변 도로는 이렇게 차량들이 뒤엉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가 늘어선 도로엔 차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신호가 바뀌어도 몰린 차량들로 도로 한복판에서 횡단보도를 점령한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여기 센터집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막히고 시작하는데 한 7, 8분 되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요. 차량 자율 이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이마저도 지키는 차들이 많지 않은 상황. 경찰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부제를 지키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라고 인정한 이후의 첫 파업인데요. 대리운전 기사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6년차 대리기사 57살 A씨. 매일 대리운전 업체 3곳마다 3,000원의 출근비를 내며 일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이 표면상으로 찍는 것만요. 근데 수수료하고 일반 경비로 지출되는 게 약 40% 가까이 육박합니다. 지난 18일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업체 측은 기사 한 명이 여러 업체에 소속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부산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전국 최초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파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합류차를 회사들이 각각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부산 시내에 똑같이 하면 기사들이 비용이 적게 들 텐데. 대리기사들은 한 곳의 업체에서 받는 일감만으론 중개수수료와 보험료까지 부담하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며 대리운전비 표준요금제를 만들고 업체 불공정 행위를 없애는 등 근로자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산시청 앞에 모인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3일간의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 소속 대리기사 1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은 총파업 이후에도 특정 요일을 정해 기습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기장군 기장읍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인도를 덮친 뒤 승합차와 상점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A씨와 승합차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중구 영주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2살 B씨가 부산 터널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버스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업체 관계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었습니다.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앞두고 지난달 부산 지역의 주택 거래가 전월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주택 거래량은 4,900여 건으로 지난 9월 3,800여 건보다 26.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부산의 전월세 거래량도 8,900여 건으로 전월의 7,500여 건보다 18.2% 늘었습니다. 한편 부산에 올 들어 10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감소했습니다.